네, 현재 시간 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것들이 핫하게 움직였는지 긴급 진단해 봐야겠죠? 상황실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네. 제가 막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네. 공식적으로 방송을 네. 통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10만 원 넘겼다. 바로 성일 하이텍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기대 탓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일 하이텍이 상장 첫날은 네.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원체 가격이 높기도 했고 밸류가 좀 있는 그 식총이 좀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당일에는 롤러코스터장을 보이다가 오히려 이틀째부터 꾸준한 우상향 보였고요. 네. 오늘 드디어 10만 원도 장중에 넘겼거든요.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 그 상승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간 특징이 있었죠.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시장이 좀 시작하는 듯 싶다가도 다시 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가 횡보 또는 약간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이 그만큼의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뭐 성일 하이텍이나 아니면 세빛겜 같이 이제 그 신규 상장하면서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갭을 크게 띄우면서 종목이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장 시작 전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일단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신규로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화로 한 3,700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9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신규로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지아주에 이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표된 공장 부지를 놓고 봤을 때 SK온이 지금 현재 그 꾸리고 있는 공장과 자동차 거리로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전략적 관계였기 때문에 SK온과도 더욱더 전략적 관계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서는 점점점 그 중요성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또 했었죠. 니켈과 관련되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원자재의 어떻게 보면 수급과 관련되어서도 이슈도 있고 가격은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자재에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리사이클과 관련된 사업도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성일 하이텍도 네. 있었고 세빛캠도 있었고 네. 이들의 공통점이 새내기주이면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라는 거였거든요. 가시화되고 있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일 하이텍을 포함한 좀 네. 다양한 폐배터리 관련주를 담아보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한데 네. 도대체 이 폐배터리 시장은 언제 성과가 우리에게 딱 다가올까요? 성과가 바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네. 아마 저는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5, 6년 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주가가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2, 3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시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어제 오늘과 같이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특히나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이제 그 매물대가 두껍지 않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폐배터리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지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사업이 2020년도에는 14기가와트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2030년도에는 5기가와트시까지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은 연평균 50% 이상 이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기 때문에 완제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이제 동사가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공장들이 증설을 계속 하고 있죠. 또는 신규로 착공을 하는 또는 신규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셀 단위에서 당연히 그만큼의 불량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불량을 제때제때 QC 부분에서 잡아내지 못한다라면은 화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재로 연결되면 또 리콜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C 단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불량률을 이제 체킹이 된 그런 이제 모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사이클 업체로 당연히 또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수요들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경쟁 업체들, 글로벌리한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다 습식 공정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 모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가 글로벌한 다른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전혀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업체죠. 미국의 그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습식 공정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매출액은 1,77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이제는 찐 수혜주라고 봤던 성일하이텍이 시장에 상장되었기에 다른 종목, 그러니까 관련주를 보기보다는 이 성일하이텍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접근해도 괜찮은지, 저도 개인적으로 성일하이텍에 청약을 해봤는데 네네. 딱 한 주 받았거든요. 그쵸, 네. 네. 받기가 너무 어려서 한 주 받자마자 그냥 당일에 팔았는데 왜 팔았을까 너무나 후회 중입니다. 네네. 지금 접근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주식은 반발자국 앞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그 시장의 기대치를 안고 먼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경기에 6개월 정도 이제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트렌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그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가는 예수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 내가 오래 들고 가려면 남들보다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만 그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안타깝게도 성일하이텍이 아니라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더 많이 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성일하이텍보다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훨씬 작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그 가격 반발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세비캠을 이제 추천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전구체 복합의 전문 생산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일하이텍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현재 탄산 리튬 회수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되어서도 패널을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쪽으로도 동사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9만 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같은 경우에 직전에 상한가 갔던 이제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 한 번쯤은 이제 그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완전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일하이텍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정민 이사님은 세비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간편 송금 안 돼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 소식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했었어요.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전자신문인가요? 네, 한 맞습니다. 신문사에서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복붙 형식으로 네.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팩트가 맞는 건지 일단 어떤 내용이 지금 시장에 흘러나왔는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있죠. 단독 기사는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목이 자극적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제목이 카톡 송금하기를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선불 충전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송금 같은 경우에는 못하게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부에서 특히나 그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 기존의 선불 전자 사업 금융업자들도 자금 이체업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송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처럼 간편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금융위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카톡 송금하기는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전에 발의가 된 법안으로 아직 국회 이제 계류 중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를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KYC라고 흔히 얘기하죠. Know Your Custom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기사에 좀 휩쓸리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 뉴스로 인해서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보니 카카오페이는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10%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슈에 왜 다를까 찾아보니 네. 카카오뱅크는 이 이야기 외에도 또 블록데이 소식이 더해졌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 그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통해서 아마 블록딜 이야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듯이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국민은행이 일부 지분을 블록딜 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카뱅의 지분 중에 이제 1,476만 주를 8% 할인된 가격인데 그 28,704원에 시간에 이제 시장에서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장중에 12% 하락한 27,150원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 블록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요 주주 중에 하나였던 이제 국민은행조차도 이런 식으로 블록딜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밝히기로는 이번에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BIS 그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분 매각을 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의 전략적 관계는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은 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카카오뱅크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게 결국에 오늘의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현재 구간은 7%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톡 송금 금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 자료에서는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오늘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사실 네네. 내 막대한 돈을 맡기는데 이런 자금이 있는 기업에 맡겨도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오늘장 카카오뱅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미 너무나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쵸.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될 이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뽑아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기록했던 이제 9만 원대 최고가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7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해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가에 상장하자마자
살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행을 이제 좀 대표적인 피해자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주식 이런 대주주, 특히나 이제 뭐 우체국을 비롯한 연기금들도 일부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매각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이런 식으로 또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신규 접근도 이제 불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이슈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동사의 주식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업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업, 특히 이제 그 제재를 많이 받는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구간은 접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정부 지원이 나왔을 때 그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리 났다. 바로 조선이에요. 한국카본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우상향한 한국카본이고요. 조선 기자재주, 아까 현영이 네. 덕분에 보셨죠? 네, 보고 오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 유독 이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가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기자재주가 더 나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호재성 뉴스가 들리면요, 그 다음날 또 악재성 뉴스가 바로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잠수함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도 받지 않았는데 발주를 미리 했다가 900억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들려오고 있죠. 이렇듯 워낙 이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이제 계속 시장에 흘러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기자재 업체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최근에 그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본행제 전문 기업이죠. 그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방 업체에 속하는 조선 빅3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이제 수주 물량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지금 현재 LNG 선 같은 경우에 수주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방에 있는 한국카본과 같은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좀 낙수 효과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본행제들은 특히나 그 액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161도 마이너스 161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행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필수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 판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뜨겁게 좀 반응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이 이미 시장을 양분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에게는 분명 장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안에서 오늘 또 한국카본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실적을 네. 보면 이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주가가 오르다 못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오더가 내려오는데 그 시간적인 딜레이 타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실적을 이번에 발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첫 번째로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7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7%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78.7%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업체들이 이제 그 선박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선박 수주를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 활동이 비었던 부분이 이번 분기, 2분기 때 좀 반영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LNG 선을 수주했는지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주 물량들은 이번에 3분기와 4분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회복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잔고가 1조 이상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치 일감을 미리 다 이미 확보해놨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화본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따라가봐도 괜찮을지 고민하거나 혹은 매도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한국화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항상 네. 잘 나오면 무언가 네. 잘 나오면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그쵸. 뒤따라 붙는 게 굴뚝 관련주였어요. 한국화본은 괜찮은지 혹시 조선기자재 안에서 대안주는 없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과속금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 앞 코너였죠. 현덕이 덕분에에서 추천드린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일단은 저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카본을 일단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할 때는 일단은 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모아갈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는 게 이제 동사의 그 주가 흐름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시장 가격은 14,000원 이하, 그러니까 61선 부근에서 좀 모아 나가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아예 꺾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의 대장인 한국화본을 눈여겨보겠다. 하지만 이 종목을 현재가에 매수하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눌림목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이탈 시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